자, 이식강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그냥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쪽 단원의 흥미를 좀 끌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속도를 어떻게 본인이 움직인 거 알 수 있을까? 속도라기보다는 이제 움직임, 본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남의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버스 손잡이 혹은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잘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았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로 급출발할 때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뒤로 힘 받는 경우, 뒤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힘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버스 기사님이 왼쪽으로 엑셀 밟았을 때, 혹은 뒤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뒤로 가면서 브레이크 밟을 때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면, 가속도가 이쪽 방향일 때, 가속도 방향이 이 두 상황은 다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일 때예요. 다시 말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쪽 혹은 이쪽으로 쏠림의 힘을 받아요.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받냐면, 그 힘을 언제 받냐면, 그 본인이 타고 있는, 본인이 속속에 있는 걔네들이 가속 운동을 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움직인다 라기보다는 힘을 받는다 라는 그 힘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차 타는데 갑자기 우회전 좌회전하면 바깥으로 쏠리는 힘 받잖아요. 이제 그런 힘.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상황이면, 앞에 거를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가속도가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0인 경우도 있지만 속도가 일정한 경우도 가속도는 0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혹은 이쪽 방향 움직이거나, 혹은 정지해 있을 때 창문 다 닫고 문둥지 다 닫고 느끼기만 해봐라. 자, 내가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차가 등속으로 움직이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것과 등속으로 움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상황을 보면 우주에서 두 사람이 1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걸 A가 보기에는 B가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고요. 10m/s로. B가 보기에는 A가 10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 자신이 움직인다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쟤가 움직여서 나한테 오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C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너희 둘 다 움직이고 있네 라고 말할 때 과연 A, B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B랑 C가 움직이지 왜 내가 움직여?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등속으로 움직이는 애들끼리는 이거 단지 그냥 말싸움밖에 안 돼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안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쟤가 움직이고 쟤가 보기에 얘가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가속을 하게 되면 안에 타고 있는 본인이 힘을 받으니까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속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있네, 혹은 이쪽으로 점점 가속하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속도가 0이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등속으로 움직일 때와 정지할 때는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물리적 상황이 동등하게 작용하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는 보통 관성계라고 불렀고요.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불렀고요. 상대성 원리에서는 모든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많이 어렵지 않아서 한번 꼭 직접 해보세요. B 기준에서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A와 공 A가 이렇게 20으로 가고 있겠죠. A 기준에서는 본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20을 가고 있겠죠. 이렇게. 네, 공 A가 차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A를 던졌어요. 20만큼. 그래서 A가 공 던지고 B 공도 봤는데 B 공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공과 A가 던진 공이 같이 움직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속도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B가 보면 B가 보기에는 이 속도가 A가 보기에 같은 속도니까 B가 보기에도 같은 속도예요. 그 속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근데 B가 보기에 내 공은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버스를 타고 왼쪽으로 20을 가면서 앞으로 20만큼 공을 던지면 B가 보기에는 뒤로 달리면서 앞으로 던졌으니까 그 속도가 둘이 빼줘서 0 된다. 우리가 보통 공을 멀리 빨리 세게 던지고 싶으면 뒤에서 도움 닫기 해서 달려오면서 던지면 내가 도움 닫기 하면서 그 달려왔던 속도 더하기 내가 던진 공의 속도, 아니면 이게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으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 에스컬레이터 안에 타고 가면서 내가 쭉쭉쭉 걸어가면 그거를 밑에 있는 1층에서 바라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 에스컬레이터 속도에다가 걷는 속도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 보이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상대성 원리는 왜 얘기하냐면 자, 이런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얘가 공을 떨궈요.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내 버스는 안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공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보기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래로 떨어지네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밖에서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버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떨구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얘가 가만히 안 있고 버스가 요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공이 어디에서 떨어질 거냐면 원래 위치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 정도 떨어진 위치, 차가 앞으로 가니까 이쪽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군 버스가 여기 있을 때 이 앞버스 안에 사람이 떨구면 땅에 떨어질 때 조금 버스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면 다른 물리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보기에는 이 공은 원래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 속도, 이 속도는 그대로고요. 왜냐면 오른쪽 왼쪽으로는 작용한 힘이 없으니까 얘는 등속이에요. 가속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은 받거든요. 그래서 아랫방향은 빨라지니까 얘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타고 있는 A 사람이나 밖에 있는 B 사람이나 이 공에 떨어지는 이 궤적은 달라 보일지라도 이 공이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건 둘 다 중력,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작용한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속이 아니라 등속 운동을 하거나 혹은 정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든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작용한다. 이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